이번에는 펌프 주의 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펌프 주의 배관은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있을 경우와 수조가 펌프보다 높게 있을 경우, 이거는 이제 거의 동일 레벨에 있는 거고, 더 높게 있을 경우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 배관이 이 수조형 위치에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수조와 펌프의 레벨의 차이에 따라서 구성을 하는 게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 주위에 배관이 좀 많죠. NFTC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요 정합흡입이라고, 제가 정확한 원래 법적 명칭이 없기 때문에 같은 레벨일 경우와 수조가 낮게 있을 경우를 구분해서 밸브를 해놨습니다. 얘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거고, 차이를 살펴보면 수조가 낮을 경우에는 물올림 장치가 들어가야 되고요. 법적으로, 이건 법적인 건 아니죠. 후드 밸브는 이 펌프를 흡입하기 위해서, 펌프가 물을 흡입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거고요. 사실 이것도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필요가 없는 펌프는 가격이 매우 비싸고 케이싱이 커서 자리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다 후드 밸브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차이점이 여기 이쪽을 보는 게 낫겠네요. 연성계나 진공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요 압력계가 아니죠. 연성계 또는 진공계, 그리고 물올림 장치를 설치하는 게 부합식과 정합식의 큰 차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여긴 펌프가 하나 설치되어 있지만 펌프가 보통 두세 개씩 달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합식 같은 경우에는 수조에서 배관을 하나만 연결을 해서 이 배관을 헤더 방식으로 공통으로 같이 사용을 하는데, 부합 수조 같은 경우에는 펌프별로 흡입 배관을 각자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살펴보면, 그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부합 수조 방식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부합 흡입 방식으로, 이 부합이라는 건 펌프의 흡입 배관 내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경우와 평상시에요, 높은 경우를 가지고 낮으면 부합, 높으면 정합이라고 제가 그냥 명명을 한 거고요. 요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펌프가 중요하니까 주펌프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러면 이 수조부터 시작을 해서 후드 밸브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이 형태는 사실 설계할 때 쓴다기보다 우리 소방시설 도시기호 그 법제처에 그 고시된 그 기준으로 작성이 된 도면이고요. 후드 밸브는 쉽게 생각하시면 여가망, 이렇게 그냥 망이죠. 여가망 플러스 체크 밸브가 합쳐진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체크 밸브 기능이 없다면 당연히 수조가 더 낮으니까 이 물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겠죠. 자, 보편적인 원심식, 즉 비자흡식 펌프의 경우에는, 용어가 좀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비자흡식 펌프는 배관에, 정확히 말하면 흡입 측 배관에 물이 꽉 차 있어야, 풀이라고 할까요? 흡입이 가능한 구조고요. 자흡식이라는 펌프는 배관에 물이 없어도 흡입이 가능한 펌프입니다. 당연히 자흡식 기능이 좋으니 더 비싸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비자흡식 펌프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펌프 측 흡입 배관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고, 그러면 수조가 더 낮기 때문에 펌프보다 이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후드 밸브, 풋밸브라고도 하죠. 풋밸브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비교를 하면서 봐보면 얘는 그냥 여가망이죠. 수조에 혹시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가망을 설치해서 깨끗한 물이 넘어가라는 거고, 체크 밸브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체크 밸브 기능이 없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살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의 이전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해서 이 장비의 성능이 그 이물질 등에 의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물질이 이제 고착될 수 있으니까요. 다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보시면 스트레이너와 밸브 위치가 얘네 다르죠. 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이너를 교체하거나 점검을 해야 할 경우에 얘는 지금 앞쪽을 잠가야 물이 안 쏟아져요. 또 정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달든 뒤쪽에 달든 수조에서 이 배관에서부터 물이 나올 건데 이 수조 쪽이 보통 물이 더 배관이 길고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이너를 기준으로 정압 흡입 방식은 수조 쪽으로 밸브를 설치하고 부압식 같은 경우에는 펌프 쪽으로 밸브를 설치하심이 좋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기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자, 부압 흡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얘가 여기 연성계나 진공계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없죠. 이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펌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펌프의 양정이 100m다 라고 하면 여기에 100m가 나오는 게 꼭 맞는 게 아니고요. 펌프가 장비니까 펌프의 흡입 측을 1차 측이라고 보고 펌프의 토출 측을 2차 측이라고 봤을 경우에 펌프 이런 우리 그 반송기기 송수하는 이런 팬이나 펌프의 그 성능은 정확히 말하면 2차 측 압력 P2라고 할게요. P2 빼기 1차 측 압력인 P1이 양정 또는 송풍기에 정압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지금 부압이 걸려야 물이 끌려 올라와요. 즉 여기가 마이너스 5m를 규정을 한다면 토출축은 95m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1차 측이 0m가 될 거고 압력을 양정으로 환산한 거예요. 얘가 100m라면 토출축이 100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의 실양정을 계산할 때 요 후드 밸브까지 계산을 해줘야 유효수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수조 수면까지냐, 요 밸브 위치까지냐라고 하는데 당연히 요 마이너스로 여기까지 당겨야 되니까 요 밸브까지 실양정을 계산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이걸 좀 또 지워보고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후렉시블 조인트가 돼 있는데 후렉시블 조인트가 쉽게 생각하면 진동을 차단해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타입이 여러 개인데 제일 많이 쓰는 타입을 보면 후렉시블 조인트는 이렇게 망처럼 돼 있는데 이게 쇠로 이렇게 따져 있는 거지 막 구멍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이렇게 신축성이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신축이라기보다 후렉시블이니까 유연성이 있는 애라는 거죠. 즉 펌프가 기동할 때 펌프에 발생되는 진동이 이 배관계로 시스템으로 전달이 되면 시스템이 뭐 와셔가 풀린다던가 전산 볼트에도 안 좋고 건축물로 진동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흡입 측 및 토출 측에는 다 후렉시블 조인트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기 펌프 바로 흡입 측에 레듀셔가 설치를 되는데 레듀셔는 관경을 줄이는 거죠. 관경 축소 또는 늘리는 거. 즉 서로 다른 관경의 배관이나 그 연결부를 이어주기 위한 부품을 말하는 건데 공기 고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편심 레듀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편심을 써야 공기 고임이 방지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이렇게 일단 봐주시고 여기 또 보시면 토출 측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최저 운전, 전격 운전 이런 그 성능 시험을 할 때 양정을 체크하기 위해 당연히 압력계가 설치를 돼야 될 거고요.
정확한 압력 산정을 위해서 펌프와 제일 가깝게 설치를 해야 되지만 플렉시블이 이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얘가 진동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렉시블 밸브 조인트 그 다음에 설치를 하고 있고, 요 이제 릴리프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릴리프 밸브는 안전 밸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일정 이상 그 설정된 값을 초과하게 되면 얘가 잠겨 있다 물이 흐르는 거예요. 얘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요 2차 측 토출 밸브를 잠그고 유량 그 성능 시험 배관 밸브를 잠그고 얘가 유량이 0일 때 양정을 체크하는 게 결국 압력이죠. 최저 운전인 건데, 우리가 모터로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서 얘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물을 송수하는 건데, 에너지는 계속 투입이 되는데 밸브가 다 잠겨서 물을 송수를 못하면 이 에너지가 소리라던가 특히 열로 마찰 손실로, 쉽게 생각하시면 물은 고정되어 있는데 임펠러가 계속 돌면 계속 열이 나겠죠. 그러면 모터가라던가 축을 타고 넘어가서 열이 넘어가거든요. 임펠러 등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최저 압력보다 조금 낮은 압력에서 테스트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만 해서 물을 조금씩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올라간 고온의 물은 배출이 될 거고 다시 저온의 물이 들어와서 식혀줄 거기 때문에 이 릴리프 밸브를 과열 방지용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개통도에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이 성능 시험 배관 2차 측 배수 배관과 릴리프 배관을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배관으로 연결을 해버리시면 얘가 물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실제로 꽉 잠겨 있는 상태에서 처음에 세팅을 할 때 그 최저 운전을 하고 물이 나올 때까지 설설설 스프링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 양을 조절하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연결해 버리시면 물이 나오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트 글라스를 설치해서 그 물이 흐르는 걸 보게 하든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저희 투명 호수 같은 걸 짧게 설치해서 물이 나가는 걸 볼 수 있게 시공을 해 주셔야 정확한 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계 때는 이거 표시를 잘 안 해주죠. 물론 여기다 귀 대고 있으면 소리가 나요. 또 밸브를 딸깍딸깍 하면은 물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긴 한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계시는, 당연히 성능시험 배관을 해줘야죠.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그 해당 영상에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부하 흡입 방식인 경우에 후드 밸브가 고장날 수도 있고요. 얘가 완전한 고장이 아닌 물이 조금씩 새나갈 거예요. 밸브가 절대 기밀이 될 만큼 좋은 밸브를 쓰면 좋지만 그것도 쉽지 않고, 새 거일 때는 절대적으로 기밀이 잘 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요 시트와 디스크에 틈새가 생겨서 물이 조금씩 새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물울림 장치라는 걸 설치하고 물을 계속 충전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유지 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개폐 밸브를 하나 설치해 주셔야 될 거고, 평상시 열림 상태죠. 체크 밸브를 설치하셔야 주펌프에서 물을 쏠 때 역류를 해서 토하지 않겠죠. 이제 오바이트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체크 밸브 설치해 주셔야 되고, 화재 안전 기준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주펌프에만 설치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당연히 설치된 모든 펌프에 연결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체크 밸브가 있죠. 얘는 왜 있냐면, 당연히 이 시스템에 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층일 수도 있고 20층일 수도 있고, 이 체크 밸브가 없으면 이 물이 이렇게 역류할 거예요. 그럼 이 후드 밸브가 그 압력을 다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이라도 고장이 난다면 전부 물이 빠져버리겠죠. 또한 이 체크 밸브는 우리가 보통 스모렌스키, 이건 사실 회사명인데
정확히 말하면 해머리스 체크 밸브를 사용하는데요. 얘는 수격 방지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 체크 밸브가 없으면 또 동작할 경우에 얘가 이렇게 밀 수 있잖아요. 이 A 펌프랑 B 펌프랑 양정이 똑같고 아름답게 둘 다 이렇게 나가서 더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장비는 완전히 똑같기 어렵기 때문에 한쪽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체크 밸브를 달아주셔야 맞습니다. 개폐 밸브는 당연히 펌프 교체하려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살펴보면 요건 이제 충화 펌프가 되는데, 충화 펌프는 화재 시에도 동작을 하지만 화재 시보다 평상시에 여기서 모든 시스템에서 당연히 물이 조금씩 셀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방울씩이라도요. 그럼 그 압력이 빠졌을 때 요 안에 물을 다시 압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주펌프는 너무 크니까 작은 충화 펌프를 돌리겠다는 거죠. 쉽게 미니 펌프를 돌리겠다. 그러면 충화 펌프를 살펴보면 흡입 측은 다 똑같은데, 토출 측에는 성능 시험 배관도 없고요, 요 릴리프 밸브도 없죠. 자, 얘는 성능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운전점이 한계이기 때문에, 즉 압력을 보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얘는 얘 양정만 나오면 되고, 그걸 우리가 압력계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성능 시험 배관에서 최저 운전 시의 문제가 요 온도가 올라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고 있죠. 근데 이 성능 시험 배관이 없으니 릴리프 밸브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소리가 좀 듣기 안 좋네요. 자, 이게 압력 챔버는 사실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자식이든 뭐든 압력 스위치가 중요한 거죠. 얘가 지금 두 개인 거는 주펌프 1개, 충화 펌프 1개, 각자 펌프의 기동용이 됩니다. 얘는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하든 뭐 여기에 달려 있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PS 압력 프레셔 스위치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 펌프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기동을 시키던가 또는 온오프 방식 등으로 인해서 수동으로 기동을 시켜야 될 거예요. 하지만 스프링쿨러는 기본적으로 모든 또는 소화 설비는 자동으로 화재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뭐 스프링쿨러든 옥내소화전 관창이든 물을 쓰면 요 배관 내에 압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 압력이 떨어지면 요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해서, 아주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려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물이 이렇게 압력이 밀고 있는데, 압력이 떨어지면 얘가 탁 붙어서 펌프의 기동 신호를 바라는 거죠. 즉 펌프의 동작을 위해서 우리는 또 압력 스위치가 설치되게 되고, 압력 챔퍼가 뭐 수격 작용이라던가 충화 펌프의 잦은 기동을 막아준다고 하는데 별로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다이아프램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은 있긴 있었는데 요즘 보는 건 다 다이아프램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전자식 압력 스위치로 전환이 되는 추세입니다. 거의 이제 다 전자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딱 보고, 자, 여기 정압 흡입 방식인 경우, 이건 원래 우리가 이제 이 B 펌프, C 펌프 가니까 여기 수조 입구 쪽에 그 밸브가 있고, 사실 요즘에 내진 설계 때문에 여기 내진 분리 이음이 또 설치가 되죠. 이건 제가 그 소방 펌프 흡입축 배관의 구성인데 내진도 같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여기도 플렉시블 조인트가 많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체 시에 사용하려고 개폐 밸브가 있고, 스트레이너, 플렉시블 조인트, 편심 레두셔, 그리고 토출 측은 똑같은데 물 올림 탱크가 없을 거고요. 성능 시험 배관, 릴리프 밸브는 똑같이
구성이 될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 흡입 배관을 왜 별도로 설치하냐? 얘가 만약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요, 얘네가 아름답게 물을 서로로 필요로 하는 만큼만 땡겨 쓰지가 않아요. 이 부합 흡입 방식 경우에는 흡입의 원리가 여기서 누르는 대기압보다 이 임펠러 중심에서 압력을 낮춰서 물을 끌어당기는 건데, 얘와 얘 진공도가 다르기 때문에 펌프의 원활한 동작을 위해서는 별도로 흡입 배관을 설치해 주라 라고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밑에 볼까요? 그 펌프의 흡입 배관은, 글씨가 잘 안 써지네요. 죄송합니다. 배관은 공기 고임을 방지하는 구조로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흡입 배관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먼저 그 공기 고임이 생기면 그 펌프 성능이 떨어져요. 왜냐면 자체 공기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물을 밀어내고 그 물에 발생하는 빈 공간에 공간의 팽창으로 인한 압력 저하로 물을 당겨오는 건데, 사이펀 현상이죠. 설명이 좀 어려워졌는데, 일단 공기가 고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공기가 안 고이도록 구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공기 고임을 방지하는가? 우리가 흡입 배관에서 주의해야 될 건 레드셔와 스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약간 심화 과정이 되겠죠. 레드셔는 동심 레드셔와, 동심이라는 건 옛 센터와 옛 센터가 같다는 거고요. 편심 레드셔가 있습니다. 얘가 다르다는 거죠. 일단 편심 레드셔는 이 소방 펌프에서는 수평이 상단으로 오게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 위에 이렇게 경사가 생기면 물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공기가 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편심 레드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 위에 공기가 고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뭐 대단히 고이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 수평으로 해서 물보다 가벼운 공기가 펌프로 밀어서 해결이 되도록 편심 레드셔를 수평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고, 스트레이너도 제가 아까 심볼을 이렇게 그렸지만 Y형 스트레이너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이 부분에 공기가 고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지금 거꾸로 밑으로 설치했으니까 공기가 안 고이는데, 얘를 우리가 좀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위쪽으로 설치를 했다면 누가 봐도 물이 지나갈 때 여기 공기가 고이기가 너무 좋은 거죠. 공기 고임.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뒤집어서 설치를 하라는 건데, 실제로 얘를 뒤집어서 설치하게 되면 펌프가 바닥에 있는데 얘가 뚜껑을 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펌프 제원마다, 이 밸브의 구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바닥으로 설치할 때 뚜껑을 열 수 없는 경우에는 45도 하단으로 설치를 하던가, 정면에서 보면 뭐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또는 얘를 수평으로,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쪽이 이제 이 구멍인 거죠. 수평으로 설치를 해서 공기 고임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실까봐 스트레이너라는 건 아까 이물질을 걸러주는 망이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쌓이면 물이 안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뚜껑이 이렇게 있어서 얘를 열어서 이 망을 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되고, 소방 펌프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스트레이너도 마찬가지고 레드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물일 때, 잠시만요. 제가 여기에
공기가 고여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배관에 이송하는 게 증기라면 또는 기체라면 얘는 거꾸로 물이 고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공기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부 수평 상단을 하기로 했는데 얘가 증기 이송체면 밑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응축수가. 그래서 증기나 기체인 경우, 사실 기체는 기체여서 큰 문제는 없는데 증기인 경우에는 우리가 물과 정확히 할게요. 액체와 증기인 경우에는 서로 반대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즉 물인 경우에는 상부의 공기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수평을 상단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얘가 증기인 경우에는 이 하부에 방지를 하기 위해 하부를 수평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뜻이죠. 스트레이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아까 공기 고임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 내부가 증기라면 얘가 위로 설치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물이 안 고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건, 자, 얘가 뚜껑이다 보니까 이 스트레이너를 통과하는 유체가 만약에 되게 고압이라면 얘가 바닥에 설치되면 위로 보고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다 뚜껑이 날아가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으로 45도를 해주는 거고, 또 얘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으면 물인 경우에, 물은 뭐 크게 상관없긴 하지만 사람이 이 파편에 맞지 않는 방향도 고려를 해주시면 더 좋은 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저수 이런 건 나중에 또 수조에서 자세히 할게요. 대부분 다 설명한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